안녕하십니까. 소방한국사의 정정당당 곽주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시험 잘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험 끝난 지 한 2시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시험 뭐 쉽다 어렵다 이런 난이도 뭐 해설 강의 일단 떠나서 정말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생하셨다고,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다고, 기특하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잘 봤든 못 봤든 일단은 정말 고생하셨고요. 아마 잘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시험을 실수를 많이 했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기도 하고, 또 너무 못 봤다, 이런 사람들의 상담이 솔직히 더 어렵거든요. 네, 그렇게 뭐 실수 많이 하셨던 분들, 그분들에게는 너무 자기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 고생했어 그동안.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좀 쉬면서 자기가 왜 못 봤는지, 어떤 것을 실수했는지, 또 무엇이 부족한지 그런 것들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자기 자책보다는 앞으로 너의 미래에 대한 발전, 그런 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이 위안이 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가야 할 거고 스스로가 마음의 정돈이 돼야 되겠죠. 그런 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제가 만든 거지만 $100의 지폐, 뭐 10만원짜리 수표, 이게 구겨지고 막 더러워지고 잠깐 밟혀도 이 가치가 5만원, 4만원, 3만원 내려가나요? 똑같습니다. 잠시 여러분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수했다 그래도 여러분의 가치는 그대로 있어요. 다시 여러분이 너무 자책하지 말고 내 부족한 점, 이런 것들 다 경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또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 본 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너무 축하하고 정말 이제 앞으로의 멋진 인생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 100번 1000번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19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한국사 어떻게 출제되었을까? 저도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계속 1년 넘게 주장했었거든요. 다른 공무원과는 요 소방한국사는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한국사의 요 전문 강좌를 들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정말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작년 강좌부터 해서 요번 1월 달에 제 예상 뭐 이런 것들 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2019년도 출제 이번에 예상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소방한국사 5년을 가만히 보면은 다른 경찰 일반 행정과 다르게 이렇게 근현대사 부분이 많이 출제된다. 작년 2018년도에도 10문제 출제되었다. 전 근대사와 근현대사가 동일하게 출제되었거든요. 다른 경찰이나 다른 일반 공무원은요, 근현대사 부분이 6문제, 많아야 7문제예요. 근데 10문제, 그래서 반반 공부하셔야 된다. 5대5의 비율이다. 2019년도도 저는 비슷하게 본다. 거의 5대5, 10문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10문제 출제되었어요. 예상대로죠. 그뿐만 아니라 역시 5년 동안에 우리 출제, 정치 파트, 경제, 사회, 문화 파트 쭉 비교보면은 역시 정치사 중심이다. 당연히 뭐 다른 것도 정치사 중심이지만 정말 그대로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보통 15문제, 20문제에서 15문제 출제되고 문화사가 보통 3문제 출제되고 경제사회사가 한 2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총 20문제 출제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2019년도는 정치사 15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똑같이요. 단지 틀린 거는 문화사가 제가 조금 더 많아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많아질 거예요 했더니 4문제였고요. 오히려 사회 파트가 안 나오고 경제 파트가 1문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요번 2019년도 정치사 15문제, 정치사 가장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이게 70% 이상이다. 그리고 문화사가 보통 3문제 나오는데 4문제에서 5문제 나올 거다 했는데 4문제 나왔어요. 경제 파트 1문제 나왔습니다. 정말 예상대로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또 우리 소방한국사 보시면 우리 1단원부터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이렇게 제정정당당 소방한국사 6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과서 중심이거든요. 지금 교과서가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는 문제가 어디서 많이 나고 적게 나고 안 그렇다.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 즉 선사시대부터 어디까지요? 고대, 남북국 시대까지. 2단원은 고려, 3단원은 조선. 그리고 요 4단원부터 뭐가 돼요? 근현대사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전 근대사예요. 4단원은 개항기입니다. 흥선대원부터 개항하고 나서 일제식민지 전까지. 그러면은 5단원은요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리고 광복하고 나서 광복 이후 현대사예요. 현대사. 이렇게 10문제 10문제 출제되었고요. 각 단원별로 어떻게 출제되느냐? 다 3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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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문제 기본으로 하고 지난 2018년도에는 조선에서 1문제 더 나온 거고 여기 내용이 많으니까 개항에서 1문제 더 나온다. 이게 바뀔 수도 있다. 보통 기본적으로 각 단원별로 3문제씩 나온다.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2019년도. 똑같이 다 10문제 10문제에서 요번에는 고려사에서 요 고려에서 4문제 나왔어요. 3문제 4문제 3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현대사에서요. 3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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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인물사가 나왔죠. 제가 그랬거든요. 인물사도 박은식 신채호 선생님 정말 되게 중요하고 김구 선생님, 이승만 선생님 뭐 여태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물사. 이번에 좀 새롭게 인물들이 나올 수 있다. 그중에 제가 이상선 선생님을 강의 속에서 이분에 대해서 막 되게 자세히 이야기했거든요. 인물사의 이상선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조.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아마 다 맞췄을 거예요. 그게 그나마 좀 난이 높은 건데 그 인물사 개항기도 될 수 있고 일제강점기 될 수 있습니다. 인물사 1문제. 네, 그래서 10문제 10문제 이렇게 출제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우리 소방 공무원은요 교과서 중심입니다. 제가 OT에서도 그래서 95% 이상이 다 교과서에서 나와요. 다른 거 괜히 어렵게 막 너무 지엽적이고 교과서 저 바깥에 있는 거 무슨 저 해외에 있는 거 그런 거 제발 공부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번에도 2019년도 100% 교과서에서 100% 교과서에서 다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제 짧은 강의 정말 1시간 넘는 강의도 거의 없어요. 정말 60강 안팎에 약 56강, 58강 그 정도의 그 기본 강좌만 들으면 정말 100점 맞을 수 있었던 과목입니다. 정말 자신 있게 제가 말하는 것도 과거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를 또 믿고 따라 주시고 그래서 잘 본 분들 저는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이 한국사 때문에 공무원 떨어졌다 이런 말 절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자,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요. 또 지잘났다고 하는 것 같아서 자 1번부터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다시 한번 제가 해설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미추친 이 시대 선사시대죠. 2018년도에는 선사시대가 유일하게 안 나왔어요.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나왔는데 2018년도가 안 나오네. 이번에 선사시대 나올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나왔어요. 1번 문제.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소방한국사는 신석기 때가 나와요. 해서 역시 신석기 때가 나왔어요. 신석기 때가. 근데 보통 청동기나 신석기 때 나와요 라고 했는데 이 시대에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대요. 끝났죠.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살아요. 신석기죠. 부족사입니다. 그럼 신석기 유물 답 4번. 그냥 맞으라고 나오는 거죠. 그죠? 핏살무늬 토기. 이거는요. 세종대왕. 그죠? 앙불구, 해시계. 이거는요. 청동기, 청동방울이죠.
이거는요 청동기. 그죠? 무슨 동검이요? 비파형 동검이지요. 네. 그래서 답은 4번. 그냥 뭐 이거는 뭐 오케이 넘어가야겠죠. 2번 문제. 미치진 왕의 업적. 삼국시대 때 왕들 역시 뭐 이상한 거 공부하실 필요 없다. 전성기들 왕, 그리고 신라에도 딱 4개 왕 정도. 내무왕, 그리고 6세기 시작하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런 왕들이다. 우상국에 항복했다. 우상국 정벌. 이 왕은 누구예요? 그죠? 지증왕이에요. 지증왕. 그죠? 지증왕입니다. 지증왕. 6세기 초반에. 그러면 이 왕의 업적을 고려라. 불교를 공인했다. 신라의 불교를 공인한 건 지증왕의 아들 법흥왕이죠. 그죠? 6세기 법흥왕입니다. 대가야를 정복한 건 누구였습니까? 그쵸? 진흥왕이죠. 그죠? 전성기 진흥왕입니다. 물론 다른 왕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거고요. 국호를 어떻게 했어요? 신라로 정했죠. 지증왕이 진짜 정말 짜증나네. 야, 우리 여태까지 왜 지금 전성기를 못하고 우리 신라 이렇게 힘든 거야? 새롭게 한번 떨쳐보자. 새로울 실, 떨칠라, 신라라고 국호를 하자. 그리고 왕호를 사용하자. 그러면서 지방을 갖다가 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주군제도를 만들고 지증왕 13년 신라장군 이사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상국을 정복하고, 그죠? 우경을 실시하고, 뭐 이거 기본이잖아요. 그죠? 순장을 금지하고 이런 업적. 그럼 신라를 고정했다. 답 3번. 정말 가장 기본적인, 가장 교과서적인 내용. 그죠? 이사금을 왕호로 사용했다. 왕호를 이때부터 왕호를 사용했어요.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깐. 그래서 마리깐 내무랑, 특히 지증왕 때는 왕호를 사용했죠. 그죠? 답은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3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는 뭐 제 동영이고 제 교과서에 있는, 이건 뭐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료죠.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가 신라에 남아있고 그 대씨가 바로 뭐요? 발해. 그죠?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를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 유득공의 발해고. 그죠? 그래서 발해라는 나라는 문제가 나오면 제가 문제 통합적으로 나온다. 통합적으로 나온다. 발해 전체적인 걸 꼭 알아야 된다. 발해를 물어본 겁니다. 22개 담로 왕족을 파견했다. 그렇죠. 어느 나라예요? 백제죠. 그죠? 백제 문흥왕, 벽돌무덤, 문흥왕, 22개 담로. 그죠? 최고 교육기관. 교육기관은 뭐예요? 주자감. 이거 틀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강의 속에서 교육기관만 나오면 발해 교육기관은 주자감, 고려의 교육기관은 뭐예요? 국자감, 막 이렇게 맨날 나가거든요. 국학은 언제예요? 하면 신문학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막 나오게. 발해의 교육기관은 주자감. 그래요. 발해. 답 2번이 정답. 특별행정구역 오서경이에요. 구주 오서경, 구주 오서경, 통일신라. 설마 이거를 갖다가 발해 내가 5경 15부 62주 뭐 이거 해갖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구주 오서경 하면 통일신라죠. 그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에 8조법. 8조법은 뭐예요? 그죠? 고조선이죠. 고조선. 됐나요? 역시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고려의 꼭 왕들, 알아야 할 왕들은 태조, 왕건, 뭐 가장 중요하다. 왕건. 그죠? 왕건의 업적. 그 다음 누구요? 광종, 왕건 강화. 그리고 성종. 그리고 저 끝에 있는 공민왕. 우리 여태까지 시험도 이 왕들이 하나하나 계속 출제되었다 그랬어요. 2015년부터 태조왕건 나와, 광종 나와, 그 다음 성종 나와, 그 다음 공민왕 나와. 요번에는 어떻게 나올까? 돌아가면서 또 나올 수 있겠는데? 그랬거든요. 태조왕건이 또 나올 수 있겠는데 태조왕건과 공민왕이 2개가 나왔어요. 이번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왜? 그렇게 나왔어요. 훈요 10조가 나온 거죠. 그죠? 태조왕건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맨날 보여주는 거고, 제 강의 속에서. 정계와 개병술 지어 관리의 규범을 갖다가 제시했다. 그렇죠. 태조왕건 답 1번이 정답. 물론 나머지 왕들 사료도 선지도 어려운 게 없었어요. 노비왕건법 하면은 광종. 그죠? 전국에 12목을 설치했다? 성종. 쌍기의 건의를 받아서 과거제 시시했다? 광종. 끝. 그죠?
다음 문제. 6번.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와, 농사직설. 작년에 또 세종대왕이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안 나오냐? 아니다. 세종대왕은 매년 나와도 누가 뭘 할 사람 하나도 없는 왕이다. 제일 중요한 왕이다. 농사직설. 세종대왕이요. 또 세종대왕이 나왔습니다. 또 세종대왕이 나왔어요. 이 왕의 설명을 옳은 거 골라라. 상강행실도 세종대왕 문화파트, 훈민정음, 농사직설, 상강행실도 기본이거든요. 그죠?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한 건 세조지만 완성해서 반포한 건 누구요? 성종이죠. 조선의 성종. 그죠? 육조 직기제를 실시한 건 세종대왕은 의정부 서사제죠. 육조 직기제는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 그리고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세조, 이게 나와야죠. 보통 태종 육조 직기제다. 집현전을 계승한, 세종대왕은 집현전이고 집현전을 없애버린 건 세조인데 그거를 계승한 홍문관을 만든 건 누구요? 성종이죠. 성종.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그죠? 다음 문제. 6번. 밑줄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것은 뭐예요? 고려 최초의 대장경이래요. 이렇게 또 직지심체우죠. 이러면 안 되죠. 거란의 침입을 받았던 현종이, 그죠? 2차와 3차의 그런 거란의 침입에서 부처님의 힘으로 이거를 물리치려고 만든 거예요.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 바로 뭐예요? 초조대장경이에요. 그죠? 초조대장경. 이 초조대장경이 언제 불타요? 몽골이 쳐들어와서 몽골의 침입 때 불타요. 초조대장경, 대구 부인사에 있던 초조대장경이 불탑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들어요. 부처님, 몽골의 침입도 제발 막게 해주세요 하면서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었다 그래서 제조대장경이고, 이 제조대장경이 어떻게 해요? 8만의 글자가 썼다. 8만 대장경이다. 세계 기록유산이다. 합천 해인사에 보관돼 있다. 제 PPT 그대로 나와요.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16년에 걸쳐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답은 초조대장경 때 불탔다. 이때 몽골의 침입 때 불탄 거 두 가지 꼭 알아두세요. 초조대장경. 물론 이때 교장도 불탔지만 그것도 얘기했고,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건 황룡사 9층 목탑, 그거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초조대장경. 그죠? 몽골 침입 때 불탔습니다. 답 1번이 정답.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는 거 8만대장경이죠. 흥왕사 교장도감, 이건 교장을 만들었죠. 교장. 보통 우리 속장경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건데 잘못된 표현인데, 아무튼 의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교장이죠. 이거는 16년에 걸친 건 8만대장경이고요. 됐나요? 뭐 선지도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7번 문제 가겠습니다. 7번. 신돈 나왔고요. 이 왕은요, 뭐였어요? 공민왕이었어요. 공민왕의 업적으로 골라라. 두 개가 다 나왔어요. 땡큐. 완전 땡큐. 절대로 여러분이요, 너무 쉽다고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규장각, 조선의 정조죠. 대동법 하면은 광해군 때부터, 그죠? 광해군 때부터 숙종까지 100년에 걸쳐 시작했죠. 그죠? 대동법, 광해군. 독소산품 가면은 이거는 선지에 너무 잘 나온다. 정답을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 선지에 너무 잘 나온다. 신라 말, 그죠? 신라 하대 원성왕 때 독소산품가를 했더라. 그죠? 쌍성총관부를 공격했어.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영토를 넓혔습니다. 공민왕 너무너무 중요하죠. 답은 5번이, 아니 5번이래. 4번이 정답이죠. 그죠? 다음 문제 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 경제 파트 1순위죠. 경제 파트의 가장 기본적인 1순위, 경세유표. 정약용이 쓴 경세유표에, 와, 조선 후기 이렇게 경제가 발전했네, 이 모습이잖아요.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말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모내기법. 모내기법의 시작은 언제였습니까? 고려 말입니다. 하지만 조선 전기 때만 해도 남부지방에 살고 국가는 자꾸 모내기법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조선 후기 때는 전국적으로 됩니다. 이게 조선 후기의 경제, 농업의 첫 번째로 제 강의에서 맨날 얘기했던 거죠. 답 1번 끝. 나머지 지게가 발급했다. 제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야, 지게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대한제국, 그죠? 광무개혁 때 근대식 토지 소유권을 얘기했던 광무개혁이죠. 은병, 활구가 주조되는 거 고려죠, 고려. 그죠? 권론중보부터 해서 사만통보, 세동중보, 활구, 고려죠. 관료존이 지급되고 노급이 혁파되었습니다. 이건 언제요? 신문왕 때죠. 신문왕. 그죠? 통일신라 신문왕입니다. 답 1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꼭 수능 해설 같아요. 너무 쉬워서. 네. 9번.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고려의 정치 흐름이죠. 고려는 뼈대만 알면은 어려운 게 없다. 특히 이자겸의 난 1126년 12세기 되면서 호족들이 점점 문벌 귀족이 되고 문벌 귀족이 왕보다 힘이 세져요. 특히 18자 tuk국을 외치면서 요 이자겸이 내가 왕이 될 거야 인종하고 싸우는죠.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었습니다. 1126년. 그죠? 이자겸의 난 이후에 이자겸은 저기 영광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인종은 어떻게 이랬더니 누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똑똑똑똑똑 전하 묘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묘수가 있습니다. 너 누구냐? 저 묘총이라고 합니다. 아주 묘수가 있습니다. 묘총 정지상 서경으로 천도하십시오. 서경 천도 운동을 하죠. 1135년. 근데 결국은 이 김부식이 진압을 해버리면서 문물귀족은 더 강화되고 사회는 더 동요되고 결국 무신들을 업신여기다가 무신정변이 빵 터진 거죠. 그리고 무신정변에 특히 정중부, 경대승, 이음인, 최충원 1196년. 최충원부터는 최씨 무신정권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지금 요 흐름인데 요 흐름, 요 사이에 있었던 거를 골라라 이거예요. 그죠? 사이에 있었던 걸 골라라. 묘총의 서경천도운동 끝! 답 1번 끝! 와, 완전 땡큐! 뭐 전혀 고민할 게 없는 거죠. 거란에 막 이러면 이거 성종 때죠. 소선영 거란 1차는 성종 때입니다. 993년. 연도를 몰라도 10세기. 아 맞아. 예. 그 다음 현종 때잖아요. 이때는 지금 뭐예요? 여진족이에요. 여진족이 엄청 강성했을 때인데. 그래서 이자겸이 여진족과 사대 관계를 맺죠. 절대 이걸 체크하면 안 되는 거죠. 신흥 무인 세력 언제예요? 고려 말 정치의 딱 흐름만 고려의 딱 뼈대만 봐더라도 신흥 무인 세력은 14세기 말 홍건적과 왜구의 격퇴로 최영 장군, 이성계 장군이 하잖아요. 14세기 말이에요. 그죠? 삼별초가 배중손, 삼별초 배중손은 언제예요? 그죠? 무신여건이 끝납니다. 항복 1270년. 와 항복 끝나고 나서 삼별초는 끝까지 싸우자 하면서 그죠? 13세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죠.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10번. 다음 상소문이 작성된 배경입니다. 10번부터 이제 근현대사로 가네 하면 살짝 가는 거죠. 그죠? 근데 당백전 혁파해야 됩니다. 최익현 보수의 최고 최익현이 상소를 올립니다. 그죠? 당백전을 혁파해야 됩니다. 흥선대원한테도 강함하게 얘기하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없애야 됩니다. 당백전은 뭐예요? 경복궁을 중건하는 거. 흥선대원이죠. 그죠? 흥선대원에 경복궁 중건하는 거. 그 배경 답 1번. 그죠? 너무 쉬웠어요. 조선 책략을 유포했다. 이거는 개항하고 나서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그죠?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갖고 오죠. 그래서 미국하고 조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고. 군국기무처 하면 뭐예요? 그렇죠. 1차 갑오개혁이죠. 1차 갑오개혁 군국기무처죠. 조천상민수륙 무역장정 뭡니까? 그쵸?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의 결과 청나라가 와서 우리 군대를 죽이고 청나라의 내정간섭 하면서 조천상민수륙 무역장정으로 내지통상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다 뭐 상관없는 거고 답은 1번. 다음 문제 11번. 동학농민운동. 이것도 제가 강의할 때 별표 5개를 많이 안 칩니다. 뭐 세종대왕, 동학농민운동 이런 거 막 별표 5개입니다. 진짜 매년 나와요. 뭐 작년에도 나왔지만 너무 작년에 백삼봉기 나왔는데 이거 순서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동학농민은 순서 이거 나오는데 지금 전주를 점령하고 즉 1차 봉기인데 그 다음부터 전주 화약을 맺었는데 다시 뭐가 돼요? 2차 봉기가 일어나고 마지막 우금치전돼서 패배합니다. 2차 봉기 요 사이에 들어갈 내용을 골라라. 이거 나온 거예요. 동학농민운동. 이거는 국가 측에서도 나왔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우리 소방 한국사만 얘기하면 을미사변이 반발합니다. 을미사변은 언제예요? 그렇죠. 1895년이죠. 명성황후가 시해됩니다. 그래서 을미의병이 일어나죠. 유인석, 그죠? 이소웅. 직강소를 설치하고, 그쵸? 전주화약이 끝나고, 그리고 야 돌아가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동학농민군들은 직강소를 설치하죠. 패전개혁을 추진합니다. 답 2번이죠. 조병간 내 이놈, 고부간화를 막 습격하고 발단이 된 거는 지금 1차 분기 전이죠.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연 하면은 뭐예요?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갑신정변.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이 발단이 되는 거죠. 발발이 딱 시작되는 거죠. 1차 분기 전에. 다음 문제. 12번 가정치 세력. 이 정치 세력은 뭐예요?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를 비롯한 이 세력이에요. 왕도 정치를 추구합니다. 뭐예요? 그렇죠. 살인파죠. 그렇죠. 살인입니다. 살인. 이 살인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거든요. 조광조의 업적이 쫙 나오면서 살인 세력은 화백회의. 와, 이건 무슨 갑자기 신라의 귀족회의 화백회의가 왜 나와? 조선 건국을 주도한 건 누구예요? 신진사대부가 갈라진 거잖아요. 거기에 급진개혁파들, 급진개혁파들, 정도전, 조준. 바로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훈구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칭했다. 이건 뭐예요? 교과서 그대로 나온 표현이죠. 호족이에요. 호족. 신라 말 호족.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이 살인파는 계속 사활을 당하는데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계속 확대했죠. 답은 4번이 정답이죠. 다음 문제. 자, 이게 인물사였죠. 밀추진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을사늑약. 이 을사늑약,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분이 제 강의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상선 선생님은요. 이때 원래 자결하시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막 머리를 박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나라를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또 이상선을 막 잡으려고 하니까 이상선 선생님 원래 교육주 출신이고 결국은 만주 그쪽으로 넘어가셔서 서전소속을 설립합니다. 서전소속. 그리고 해그 특사로 간다고요.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래서 이상선 선생님은 아마 요거 해그 특사 파견에서도 딱 알 거예요. 이상선 선생님. 그럼 옳은 것을 골라라. 물산 장려 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다. 물산 장려 운동하면은 평양의 조만식.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하면은 바로 광복하자마자 국내의 여운형. 그죠? 여운형 선생님이죠. 연해주에 대한 광복구 정보를 수립합니다. 이거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요번에 제가 얘기했을 때 안 나온 게 뭐냐면 아마 근데 대부분의 한국사 선생님들도 얘기했을 거예요. 대한독립 우리 3.1운동 100주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저도 계속 주장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했는지 안 나왔어요. 100주년인데 안 나왔습니다. 너무 나온 거 뻔한 거 아니야? 추천원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너무 뻔한 거야. 그래도 우리는 공부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의열단 나온다. 근데 지금 3.1운동이 안 나왔지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3.1운동이 터지고 나서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가 있고 손병희 선생님이 그리고 13도 대표의 한성정부가 있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헷갈리지 말아라. 대한광복구 정부가 연해주에 있었다. 대한국민의회 전에 바로 이상선 선생님이 만든 거다. 1914년에 만든 거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상선 선생님 대한광복군 정부 답 3번. 이것도 뭐 제가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다 맞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나마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인물사로. 국민대표회의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죠? 1923년에 개조파와 창조파 안창호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 만들자! 창조파 신채호 선생님이죠. 그죠? 신채호 선생님.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 역시 그나마 조금 어려울 수 있었지만 이거는 뭐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4번. 가신문. 영국인 베델 신문 끝났죠. 뭐예요? 대한매일신보죠. 그죠? 대한매일신보.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외국인들 우리 한국사에서 참 존경스러운 분 허버트, 베델, 이륙양의 조지 루이스 쇼 이런 분들 이야기했거든요. 영국인 베델 하면은 대한매일신보. 양기탁 선생님과 함께 특히 뭘 했어요?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을 엄청나게 지원했죠.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 끝. 답 2번. 그냥 탁 나와야 되는 거죠. 방문국이라는 문자를 인쇄하는 신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관보인 한성, 이건 뭐예요? 순보죠. 그죠? 개항기의 문화파트.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은 독립협회, 즉 독립신문이다라고 했고요. 영문판도 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역시 기관지 역할을 한 것도 독립신문이 만들어지죠. 독립신문 만들어집니다. 그죠? 물론 이름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신문이고요. 자, 다음 문제예요. 15번. 가, 나를 주장한 인물. 와, 역시 이것도 보면 인물사로도 볼 수 있죠. 인물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일제강점기의 문화 파트입니다. 민족주의 사학. 매번 나오는 거죠. 매번. 박은식, 작년에 박은식 선생님. 박은식 선생님 듣고 2번이나 나왔다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동영 모의고사에 2019년 동영 모의고사에 요 한 번은 찾아보세요. 5회에 나왔어요. 이거 5회 18번 문제에 바로 요 사료를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백남은 조선사회 경제사. 그죠? 세계사적으로 우리도 계속 발전해 왔다. 일제식민지 정치성론을 비판하는 백남을 이야기했고요. 이거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 몇 회? 동영 1회에 나왔어요. 동영 1회. 동영 1회 신채호 선생님을 넣었단 말이에요. 1회 16번 문제에 제가 했네요. 정말 똑같이 소장성세하면서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으며 신채호 선생님을 딱 넣었단 말이에요. 이 2개가 같이 나온 거예요. 동영 모의고사 제가 하나하나 넣었는데 민족주의사가 정말 중요하다. 박은식 선생님이 계속 나왔는데 뭐 또 나올 수도 있고 신채호 선생님, 백남우 선생님 이거 꼭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 딱딱 나왔어요. 이 주장한 인물? 그러면 백남우 선생님 골라야죠. 고대사 연구를 통해서 조선상고사를 저술했다? 이거는 신채호 선생님이죠. 그죠?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사학 내세웠다. 백남우 선생님. 답 2번이 정답. 그죠? 진단학회는 이병도, 손진태. 바로 실증주의죠. 실증주의의 이병도, 손진태. 그죠?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박은식 선생님.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2번. 다음 문제.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 역시 일제시대면 10년대냐, 20년대냐, 30년대 이후냐. 그 시기군 나옵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이 문제가. 핵인싸입니다. 조선 태영령. 그죠? 태영령. 1910년대입니다. 이 시기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1910년대는 헌병경찰제. 끝. 답 1번. 그죠? 치안유지법 정말 중요합니다. 1920년대거든요. 1925년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국가총동원법 1930년대입니다. 결국은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그죠?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일어납니다. 30년대죠. 그리고 1930년대 역시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죠. 1930년대입니다. 그죠? 10년대는 답 1번. 다음 문제. 17번.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 이것도 제가 밀었던 것 중에 하나죠. 뭐예요? 좌우합작. 좌우합작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소방에서 아직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는데 제가 너무 자랑하는 것 같은데 진짜 저 다 얘기했던 거예요. 좀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좌우합작 운동 우리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경찰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되게 중요해요. 통일에 대한 내용들, 통일 지금 막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이 좌우합작 운동, 남북협상 이런 거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단독 정보 물론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사료가 조금 여러분이 괜히 깊게 보면은 뭐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좌우합작 운동인가? 한 번도 안 봤던 사료이기 때문에 쉽게 나오는 사료는 아니거든요. 두 번째, 남북협상인가? 여기서 고민했을 거예요. 즉 시기로 따지면 좌우합작이면 다고 남북협상이면은 유엔에 이관해서 란에 요 둘 중에 하나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쭉 읽어보시면 현재 좌우익이 너무 악화됐대. 좌우익이. 또 남한만의 단독 정보를 누가 얘기해요? 이승만이. 그죠? 그러면서 특히 뭐라고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정은 피차에 풀고 좌우익이 합작해서 그래서 이거 영운용 선생님이 중해신보원하고 이게 기자회견에서 기사에 나온 거였거든요.
영훈영 선생님의 차후 합작단체, 차후 합작운동.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저는 여기서는 조금 만약에 제일 어렵다고 하면 요 둘 중에 하나 좀 고민해서 혹시나 요런 키워드를 못 찾고 나무 협상인 거야 뭐 이렇게 하신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한 제 제자 중에 한 10%는 그러지 않을까? 나머지 90%는 요거 찾아갖고 했겠지? 그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절대 틀릴 게 없어요. 진짜로.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18번. 다음 자리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이요? 역시 각 정부별로 민주화 운동. 너무 쉽죠? 광주입니다. 5.18 계엄. 그렇죠?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직선제 개헌이요? 직선제 개헌은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이요. 그죠? 3.15 부정선거는요? 1960년에 바로 4.19 혁명이요. 대통령이 하야하죠? 4.19 혁명 때 이승만 나는 하야하겠습니다. 그죠? 신군부 세력을 퇴진을 요구합니다. 신군부. 그죠? 신군부 세력이잖아요. 새로운 군부들 전두환, 노태우. 그죠? 답은 4번이 정답.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가단체.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골라라. 저는 너무 다행인 게 3.1운동 안 나왔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의열단도 100주년입니다. 의열단도 100주년이에요. 잘 보세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의열단이라는 단체 너무 가슴 아픈 단체고 그중에 요 의열단의 김원봉 선생님은 정말 제 가슴속에 너무 죄송스러운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후원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그 단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잘 안 돼서 이 얘기를 정말 강의실에서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나왔죠. 물론 워낙 또 중요한 단체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로 100주년입니다. 1919년 그죠? 11월 달에 만들어져요. 김원봉 선생님이 그죠? 예, 합니다. 김원봉을 중심으로. 특히 여기는 이 의열단은 1910년대 각 김일상, 김상홍, 나석주 이 부분 이후에 나중에 우리 이거는 개별 투쟁은 안 되겠다. 우리 황푸 군관학교에서 군대를 만들어야겠다. 나중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는 합치자. 그 합친 게 1935년 민족혁명당을 결성한다. 이거 쫙 설명했거든요. 이게 나온 거죠. 답은 2번이 정답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문제 정도? 네. 신흥무관학교는 의열단하고 상관없죠. 신민회. 그죠? 오히려 신민회 단체가 저기 만주 삼원부의 신흥무관학교 그쪽에 영향을 끼치죠. 정무회 선언. 정무회 선언을 끼치는 건 뭐예요? 좌우 합작. 바로 신관회죠. 신관회입니다. 상하이 훈코공헌 한 거는요. 한인 애국단이죠. 김구 선생님이 만든 한인 애국단. 그죠? 거기에 바로 훈코공헌 하면은 윤봉길 의사죠. 제 정신건강 한국사 표지에 나와 있는 윤봉길 의사입니다. 그 답은 2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마지막 20번. 다음 담화문 발표로 정부 시기 금융실명제 끝났죠? 네, 역시 그것도 똑같이 문제 냈던 거예요. 김영삼 정부. 그래서 옳은 걸 골라라. OECD 가입. 그죠? 답 4번. 끝났죠. 300산업은 이승만.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박정희 정부 때 1970년에 개통이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소방한국사는 다른 공무원 시험과 다릅니다. 너무 어렵고 깊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간략하고 교과서 중심의 요 강의만 하더라도 정말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시간에 정말 영어, 국어, 소방학개론 다른 과목 하시면 정말 소방 공무원 되실 수 있습니다. 자신 가지시고요. 너무 또 여러분이 자기 시험 보고 나서 실수 많이 했던 분들, 좀 많이 부족했던 분들 좀 시간을 좀 두시면서 다시 좀 칼을 갈고 내 자신을 좀 더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 가지고 더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합격하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사랑해 주신 우리 제자분들 정말 감사드리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요. 멋진 소방관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의 속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